네, 네이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호진이고요. 장필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당하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한겨레 박해일 장필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는 뭐 장필수 기자를 닮은 박해일 씨가 나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의 이제 비난이 또 몰아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제 모습이 좀 불편한 건 아니시죠? 전 불편하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더운 여름날에 헬멧까지 쓰시고 출연하셨는지. 네, 그 네이버 진행자인 그 송채경화 기자가 이번 주 휴가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저랑 다른 기자가 나눠서 네이버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방송 중간 중간에 접속하신 분들은 송채경화 기자 어디 갔지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실 수 그 있죠.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송채경화 기자 휴가 중으로 이제 문구를 이제 헬멧에 붙여놓게 됐습니다. 공지사항을 붙여놓은 것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한겨레 라이브 뉴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론칭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비슷한 헬멧을 쓰고 배달 뉴스를 맞습니다.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뉴스나 또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기사를 딱 모아가지고 해당 기자한테 배달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코너였는데 컨셉이 괜찮았는데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예. 방송이 그날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방송 끝나서 사실 좀 아쉬운데 네. 뭐 혹시나 뭐 많은 분들께서 다시 원한다라고 하면 네. 또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이제 배달 뉴스를 검색하면 유일하게 검색되는 이제 한 편인데 사실은 제 그 방송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이 저렴하게 헬멧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이 헬멧을 쓰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다가 오늘 이제 먼지를 털어내고 네. 이제 헬멧을 쓰고 뭔가 이 뉴스를 신속하게 배달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해보자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귀엽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이버 뉴스에서 다룰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최대 국제 미술제 출품된 소녀상의 전시가 중단된 것을 두고 네. 일본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요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를 한번 말씀 나눠볼 건데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일본의 최대 국제예술제 이 아이치 트리에날레 이 기획전의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이 됐는데 네, 화제가 됐죠. 지난 1일부터 전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녀상 전시를 두고 테러 예고 이런 협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녀의 상 이 전시가 3일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소녀의 상이 출품된 이 전시 전에 같이 출품했던 동료 일본 조용 작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보도가 됐습니다. 또 이 작가에 앞서서 이 기획전을 기획했던 이 큐레이터도 일본 최대의 검열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일본 문의들도 이렇게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 본 전시에 참여한 우리 한국인 작가들도 뭐 항의 표시로 뭔가를 했다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일본의 이런 뭐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좀 무도한 조치에 또 한국인 작가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네.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박찬경, 임민욱 작가는 본 전시에 작품을 냈습니다. 네. 근데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그러면 나의 작품도 이 전시회에서 빼달라고 전시회 측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게 받아들여져서 전시 공간이 폐쇄됐다고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보도를 또 보니까 이제 임민욱 작가 같은 경우는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을 때 이제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이제 작품 앞에 이제 전시장 입구에 검열에 반대한다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했는데 이것 또한 제지를 당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소녀상 전시를 또 우리 한국인 작가들도 이 항의에 동참을 한 건데요. 맞습니다. 사실 소녀상 전시가 완전히 중단되기 전에 이제 전시가 되는 그 기간 중에는 일본 관람객들이 이제 이 소녀상에 종이봉투를 씌우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를 했는데 일본 관람객들이 바로 나서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 보자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곡절은 있겠지만 이 전시가 끝나는 10월 14일까지는 이 전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순치의 이 기대가 좀 어긋났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리고 지금 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안타깝게 좀 마무리가 돼서 이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을 두고 일본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기사 이 기사 관련해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좀 보였나요? 네, 뭐 보통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댓글도 많았고요. 뭐 일본의 이런 태도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뭐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술 문화 통제하는 아베 정권 네. 생각도 제어할 건가? 일본 국민 모두를 니들이 잘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그래. 로봇. 예, 이런 네. 댓글이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일본은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민주주의 수준이 한참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그 민주주의 수준 이거 평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사실은 표현의 자유, 맞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지 예,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일본 정부와 이 전시 기획 쪽 이번 사태가 얼마나 국제적인 망신인지를 네. 좀 정확히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말도 굉장히 더웠고 뭐 어제도 더웠고 오늘도 굉장히 네. 더워요. 사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뭐 식사하러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간단히 좀 해결을 했는데요. 오늘 서울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한 37도까지 올라갔고 네. 전국 지역 대부분의 그 온도가 한 35도까지 올라가면서 뭐 폭염 경보가 좀 발령이 돼 있는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예. 아마도 오늘도 뭐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뭐 내일 그래도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지금 북상 중입니다. 8호 네.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 낮 제주도를 지나서 내륙에 진입한 뒤에 네. 7일 이제 저녁 때쯤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뭐 네. 그나마 다행인 건 태풍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뭐 6일 오후부터 7일 사이에 좀 비가 내리면 저희들이 지금 한참 걱정하고 있는 폭염 네. 특보 조금 해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뭐 어제 그제 뭐 이게 밭에 일하러 나가셨다가 네. 숨진 고령의 노인분들이 숨지는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소식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있었고 뭐 매번 좀 되풀이되는 있었는데요. 사고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렇게 더운 날은 이제 일하러 나가시면 안 되는데 농촌에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무리해서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지에 계시는 자녀분들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 더위에 잘 계신지 우리가 안부 전화 좀 잘 해드릴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가 이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런 소식 정말 들으면 허탈한데요. 네. 당연한 수칙이지만 너무 당연히 또 다들 안 지키니까 제가 네.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밖에 나가실 때 물 한 통 들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네. 수시로 물 드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원한 옷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되 밖에 외출을 하시게 되면 네. 중간중간에 그늘에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도 자주 마시고 네. 그늘이 있으면 좀 쉬어 가고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조금만 정말 당연한 거죠. 지켜주면 예. 폭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이 온다는 소식 네티즌들도 뭐 그 잠깐이라도 네. 폭염을 해소하는 비는 뿌려주되 피해는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저는 네.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좀 찾아봤는데요. 네. 뭐 지금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묻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 의견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밖에서 근무를 하셔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배달원 분들 그런 경우에 속할 텐데요. 네. 만약에 물품을 받으실 때 뭐 인사도 좋지만 뭐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주시면 그게 또 그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런 뭐 시원한 물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그죠. 있으니까요. 예. 네. 그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청소년들의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사실 네.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소식인데 오늘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죠. 당시에 언론들이 기사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거의 쓰지 예, 않았어요. 저희 한겨레를 포함해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한겨레 뭐 사진 기사 정도는 썼지만 예.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청소년들 또 이 네. 기자회견을 바라봤던 그 분들이 네. 뒤늦었지만 좀 이 기자회견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좀 해오셨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 중고등학교의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네, 학교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뭐 학교의 교칙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결정하는 좀 기구인데 여기에는 뭐 교사분들 네. 또 뭐 학부모님들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무화를 좀 법제화를 해달라. 사실 이런, 필요한 조치죠. 예, 사실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교육을 하는데 정작 학교 운영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맞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은 뭐 투표도 할 수 없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에는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도
SNS상에 쓰면 이게 또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까지 받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사가 거의 언론에 뭐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사 네. 댓글은 없을 거는 같고요. 네. 지금 선거권을 19살에서 18살로 낮춰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자유한국당만 사실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장필식 기자는 생각하십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 청소년들한테서 인기 얻을 자신이 없고요. 표 네. 얻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한겨레가 예전에 관련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는지 여전히 반대하고 계시고요. 네. 한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한당 관계자분들 네. 계시면 한번 검색하시면 또 금방 나오니까 네.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 만 19세라는 이거 장벽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네. 뭐 보면은 18살이면 결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18살 이상이면 군대 가야 합니다. 그리고 8급, 9급 공무원 시험 네. 응시해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선거권만 만 19세 이하의 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사실 뭐 OECD 국가는 만 18세 뭐 더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는 뭐 16살로 내려가는 네. 추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추세들을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좀 곱씹어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면은 뭐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그죠. 정부기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8급, 9급 공무원이 18살은 될 수 있는데 18살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지금 상황인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청소년들을 좀 많이 이걸 지금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선동되는 집단들이다 청소년들은. 근데 사실 어른들도 정치적으로 선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선거권을 뺏지는 않는데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관련해서는 이제 한겨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좀 관심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뭐 뉴스를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뭐 지금 한겨레 라이브 실시간 댓글창에 올라온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예. 사실 제가 뭐 오늘 장필수 기자는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한 13분, 14분 진행하는 동안 송채경화 기자의 부재를 굉장히 실감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캉스 패밀리님, 송원진 기자님 화이팅 이런 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해보라고 하는 좀 격려의 말씀이 있는 것도 같고요. 이름님 아마도 이분은 뭐 우리 전에 제가 배달뉴스 했을 때 보신 것 같은데 당시 그 중화요리집의 PPL이 돋보였던 코너 아니었나요? 배달뉴스. 네네. 저도 언젠간 이 헬멧을 쓰고 뭔가 그 뉴스 현장에 나가는 이 배달 뉴스가 언제고 다시 한번 재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룸 진행자이신 김보협 기자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송호진님은 조만간 제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뒷자리요? 네, 저 뒷자리.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메라 뒤편에서 뉴스 제작에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장필수 기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가 좀 더 긴장감을 누르고 좀 안정된 뉴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보혁 기자의 뉴스룸 톡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